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차현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5년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알아야 될 정보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놀라실 텐데요. 접니다. 네, 제 사진인데요. 가끔 놀라시는데, 네, 지금 비교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는 이룸 입시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녀들의 진로 진학,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가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진로 진학이라는 책에는요, 4차 산업혁명과 고교 전환, 입시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술해 놓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대가 변하고 인재상이 변한다가 저희가 강의하게 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서울대에 진학을 원하거나 연고대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기껏 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요. 지금 PPT 화면에 보시면 과학 영재가 9급 공무원이 되는 나라, 지금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취업을 위해 다시 공부해야 되는, 또다시 아이들이 그 취업 전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자퇴를 한 학생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매우 유명한 학교의 교과인데요. 관악산 바라보며 무학의 둘러. 어느 학교 교과일까요? 서울대요. 네. 안타깝게 아닙니다. 이 교과는 연세대학교 교과인데요. 무조건 관악산 쪽을 바라보며 무하게 둘러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연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알림이 통계를 보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네. 네. 연세대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은 반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를 그만둡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네. 과를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년 1000명 정도의 그 스카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 중간에 자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법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래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은 성적을 좀 더 높여서 타 대학으로 이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육의 속도가 상당히 빨리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5년의 고교 학점제라는 학제의 변화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교 학점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선도 기간으로 현재 고등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학생들이 집에서 있는 게 뉴스를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연령층이 그러니까 연령층이 아니라 계층이 자영업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부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학부형이실 거라고 가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집에서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거나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죠. O2O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오프라인에서 있던 정보를 온라인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저희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고 있는 버스 앱을 이용하시죠. 또는 택시를 집으로 부르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온라인 가상 정보에 있는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서비스다. 그래서 O2O 혁명, 융복합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분명히 달라질 텐데요. 어머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들 교육하다가 내가 뚜껑이 열린다. 스팀 교육 때문에 스팀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스팀 교육은요. 먼저 첫 번째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 그리고 수학을 결합한 용어로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역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구글이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자들을 대거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IT 기업인데 인문학자를 대거 고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기술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거나 또는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팀 교육에서 필요한 과학, 기술 그리고 또한 예술적, 인문학적 사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계급으로 나눠질 것인가 이건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윤기용 교수가 2090년에 미래 계급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요. 저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쿠팡이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많이 좋아하죠. BTS, 연예인이나 정치급 이제 정치인 이런 인기 정치인들을 두 번째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에 사람보다 위에 로봇이 있다는 거죠. 왜 로봇이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플랫폼 예로 들어보면 플랫폼 기업은 1계급이 되는 거고요. 라이더분들 단순 노동은 저희가 4계급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는 4차 산업혁명 단순 노동자 계급으로 99.997%가 전락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스팀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하고 계급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5년에 뭔가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이에요. 첫 번째는 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세 번째는 콘텐츠, 네 번째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입니다. 너무 어렵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리모컨을 여기 바닥에 놓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제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명령을 해주시면 되세요. 미션은 리모컨을 집어드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리모컨을 집어든다. 네, 맞습니다. 어느 손으로 들어야 될까요? 네,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집어 올린다. 네, 집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른다. 네, 어디요? 아, 이거 올라갔네요. 네, 네, 검지손으로 누른다. 자, 지금 하신 과정이 이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을 다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이죠.
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제가 주어질 경우에 친구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석하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아이를 막 비판하세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비판적 사고란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문제가 있는지 해결해 가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판적 사고로 리모컨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협업을 하겠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왜요? 리모컨을 잡았는데 어느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그룹 내에서 만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혁신 방법,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데요. 보통 실패라고 하시면 굉장히 대단한 걸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리모컨에서 손가락을 얹었던 부분, 그런데 검지손가락을 얹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풀 세팅을 했었죠.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실패다. 그래서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래 인재의 조건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협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갖는 자신감이 미래 인재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도 변했는데요.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는 창의적 인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키울까 했었는데요. 2018년보다는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더 중요한, 이렇게 협업의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요. 기술은 있으나 아이디어가 없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이비 부모 밑에 세대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죠.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교육 정보를 키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6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예전의 교실이란 이렇게 변화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뮤지컬이라던가 태블릿 PC를 이용한 공부라던가 또는 샌드아트 같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을 무료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학교가 변하고 있고 2025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학교의 초등학교의 모습은 이미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학년에 해당이 되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또는 영어, 사회, 과학 이런 부분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 문제집을 시키실 때 열심히 풀어서 좌심방 오심실 외워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실제 심장의 모습과 혈액이 실제 돌아가는 것을 VR을 통해서 또는 MR을 통해서 봅니다. MR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이들이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혈액이 심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본 아이들에게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약간 뒤늦은 감이 있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Z세대 아이들, 200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가 처음으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아이에게 배우는 모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배우는 유일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학제에 맞춰서 지금 현재 학교가 어떤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EBS에 보시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실가명 콘텐츠 교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VR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는 교과라던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면 막 만질 수 있죠?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네. 공부하던 예전에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던 시대랑은 많이 변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다 이유가 있겠죠. 왜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실가명 콘텐츠로 공부를 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와 연관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 변화 중에서요. 어머님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EBS 많이 활용하고 있죠. 대학에서도 무크라고 해서 온라인 개방형 수업으로요. 집에서 대학생들이 MIT 공대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대학생들이 중도 이탈을 하고 있다. 네, 말씀드렸죠? 스카이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아이들이 중도 이탈을 하고 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빨라졌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 변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능력, 우리 아이들에게 기업에서 원하는 미래가 원하는 인재의 능력이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2025년 고교 학점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2025년에 고교 학점제에 처음 적용되는 학생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변화인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갈 때 저희가 학점을 선택해서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요.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것들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지금은 등급제라고 하죠. 일주일에 4번 가면 4등급, 5번 들으면 5등급 이런 등급제에서 아이들이 학점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교실을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대학교 수업하고 똑같아지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 그럼 오전에는 농업기술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학제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지금 이제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언제죠? 네, 2025년입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랑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왜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이미 상위권 학생들이 먼저 선발돼서 상위권 자사고, 특목고로 뽑혀서 나간다면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폐지를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저희가는 아닙니다. 네, 기획을 했었고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어서요. 네, 자사고 특목고의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시가 예전에는 특목고 먼저 선발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반고랑 똑같은 시기에 선발하고 특목고에서 떨어지게 되면 네,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아주 먼 학교를 가거나 또는 다시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시기로 변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평준화시켜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겠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고교학점제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떤 아이는 농업을 듣고요. 어떤 아이는 사회를 듣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이 비교 기준이 없죠. 네, 그래서 절대평가와 평가 기준 A, B, C, D라는 이런 등급으로 A, B, C 이런 등급으로 아이들을
점수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고교 평준화는 절대평가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자사고 특목고는 어떻게 되느냐? 2025년까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변함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2025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반고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배들은 외고 학생들인 거죠.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통해서 졸업하게 되는 거다. 네, 여기서 그 굉장히 질문을 명석하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학점을 이수 못하면 어떻게 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대학교는 학점이 미달이 되면 졸업을 못하는데요. 고교학점제 아이들은 보충평가를 통해서 졸업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고 특목고 폐지인데요. 중상위권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는 걸 방지함으로써 고교 평준화를 맞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학교를 선택하고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입시 제도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사회탐구를 원한다면 사회탐구를 2과목 선택해서 입시를 치를 수 있겠죠. 근데 불행히도 대학에서는 문과 학생들은 문과, 이과 학생들은 이과 과목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문과 과목을 중심적으로, 이과 아이들은 이과 과목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분을 두고 계신 학부형님들이 계시다면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라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영재고, 과학고입니다.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는 사라지는데 왜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 스팀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과학 교육과 수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재고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양육하는 또는 성장해내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영재교육기관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영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고는 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먼저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학교장한테 각서를 하나 쓰죠? 뭘 쓸까요? 네, 의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고하고 영재고는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거나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고나 영재학고를 선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외국어 국제고등학교는 저희가 특목고에 해당함으로써 사라지지만 언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2025년 전에는 가셔도 좋다. 그리고 그 학교가 영어 중점 학교로 변환이 된다면 영어의 강점을 가진 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네, 결국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목적하는 교육의 방향이 어떠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체능 또는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별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요즘 많이 보내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 로봇 고등학교는 1학년을 마치면 삼성전자에서 한 70%의 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저희가 그 선취업 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학생의 강점을 살릴 학교를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얘는 대부분 정보이기 때문에 기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구도 서비스입니다. 학구도 서비스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어디로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물론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반경을 학구도 서비스에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부동산 다이어트인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부동산 다이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학교 정보 보이시죠? 초등학교요. 위례한빛 초등학교를 클릭을 하시고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2018년 이전에 이 학교가 과학고를 얼마나 보냈고 영재고를 얼마나 특목고죠. 외고를 얼마나 보냈고 전체 경기도에서 또는 서울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 학교가 어느 정도 국어 수준인지 어느 정도 수학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부동산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학교를 클릭해 보시면 그 학교의 정보를 2018년 이전입니다. 그 정보를 아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고입 정보 포털입니다. 아까 제가 어머님들께 재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고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의 전형 정보라던가 그 학교에 언제 선발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학교들, 원하는 학교들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보내겠다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내겠다 하시는 학부형님들은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학교의 정보를 찾아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알림이에요. 학교 알림이는 어머님들이 이 알림이는 아시죠? 네,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돌마 초등학교 예를 좀 한번 들었습니다. 돌마 초등학교에서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의 평균과 그다음 표준 편차를 아실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국영수 평균 점수가 60점대다. 어떨까요? 네,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평균이 50점대, 60점대는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주는 평균 점수대고요. 이런 점수대면 학교가 공부를 좀 시킨다. 그리고 뭐 영어의 표준 편차, 수학의 표준 편차가 30이다. 이러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수학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셔서 학교 정보를 클릭하시다 보면 학교의 학업 능력 성취 평가 안에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가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만 한다면 이 학교가 뭘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인지, 영어 중심인지 또는 사회 중심인지 수학 중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답답하실 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를 좀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먼저 그 커리어넷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직업 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아이들 진로 심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네, 무료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로 레시피 이런 교육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흥미도 검사를 체크해 보신 후에 이 아이가 예술 쪽으로 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아까 어디였죠? 네, 아닙니다. 네. 학교 알림이죠.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학교가 어떤 방향인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다이어트에 들어가셔서 갈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어넷에서 이렇게 학부모 레시피라고 해서 진로 관련된 자료를 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교육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아이들 역량검사 커리어넷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사를 하면 어떤 아이는 공간지능 능력이 뛰어나고 또는 손재주가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손재능과 보이시죠? PPT에 손재능과 공간지각 능력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직업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재능이 좋고 공간지능이 좋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언어를 잘한다 이러면 아이들이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는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은데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거나 친구들 관계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다른 재능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 영역에서는요, 청소년들은 진로 대안을 최대한 넓히고요. 좁히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워크넷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적성검사, 심리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거나 우리 자녀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습 검사도 했고요. 공부하는 사이트도 EBS, 그 다음에 무크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지 않으세요? 그쵸? 네, 나라에서 이렇게 이청소년이라고 사이트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청소년이 들어가시면요. 우리 동네에 아까 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디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쉽게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데요. 이 청소년이 들어가셔서 내가 역사 탐방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뭔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학생들은 이 청소년에 등록하고 청소년 활동을 기록을 하게 되면요. 네, 인증제로 나라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나라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이런 기록들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겨룰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네, 마지막으로 심리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이나 또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신 청소년들이 본인의 얘기를 쉽게 열지 못한다면 이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38이라고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인데요. 이 사이트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네, 청소년들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다양한 심리 검사,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따돌림 검사, 폭력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자살이나 또는 우울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교 학점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좀 더 많은 얘기들과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는 학제가 변화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이들부터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지금 이미 고등학생 아이들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라는 곳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이 변하고 미래 인재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혹시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1338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심리 검사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알림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 정보를 받는다면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 정보를 받고요.
부동산 다이어트. 네. 부동산 다이어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 네. 커리어넷과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역량을 찾고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거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어요. 영재고, 과학고. 그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우셨죠? 사실은 이게 한 4시간 정도 강의, 2시간씩 4시간 강의를 제가 좀 짧게 축약을 했는데요. 어쩌록 도움이 되셔서 자녀분들 또는 청소년들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맡기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